예전에 인터넷에서 찬밥을 먹으면 혈당에 도움이 된다는 기사를 봤었는데요. 그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걸 보고 지금까지 쭉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먹으면서 어느 날은 혈당에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항성 전분밥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저항성 전분밥이 효과가 있는지 제가 직접 먹어보고 연속 혈당 측정기를 통해 기록한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혈당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항성 전분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밥을 하고 1도에서 4도 정도에 12시간 이상 냉장 보관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밥을 할 때 오일을 섞어주면 더 좋다고 하는데 저는 오일을 섞지 않고 밥을 해봤습니다. 제가 늘 먹는 잡곡밥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잡곡을 다 먹어버리는 바람에 흥미의 비율을 높게 해서 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는 밥을 완성한 뒤 갓 지은 밥으로 바로 먹어보았고 하나는 12시간 동안 냉장 보관해서 저항성 전분이 생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워 먹으면 되는데 1분에서 2분 정도 밥을 데워도 저항성 전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조건 모두 동일하게 밥 120g과 김을 함께 먹었습니다. 먹는 속도도 비슷하게 하기 위해 두 조건 모두 5분에서 6분 사이에 비슷한 속도로 먹었습니다. 냉장한 밥은 먹기 직전에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 데워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저항성 전분밥이 우연히 혈당이 다르게 나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동일 조건으로 한 번 더 반복 실험했습니다. 저항성 전분밥의 효과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 영상을 확인하신 후 직접 측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바로 혈당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갓 지은 밥을 김과 함께 먹어보았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03, 식후 1시간은 179, 식후 2시간은 144가 나왔습니다. 식전과 비교했을 때 최고 혈당 기준으로 76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항성 전분밥을 김과 함께 먹어보았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14, 식후 1시간은 174, 식후 2시간은 129가 나왔습니다. 식전과 비교했을 때 최고 혈당 기준으로 60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른 날 저항성 전분밥을 한 번 더 실험해 보았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02, 식후 1시간은 164, 식후 2시간은 131이 나왔습니다. 식전과 비교했을 때 최고 혈당 기준으로 62 정도 상승했습니다. 일반 밥과 저항성 전분밥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찬밥이 일반 밥보다 혈당 상승이 적고 2시간 혈당이 조금 더 낮긴 하지만 눈에 띄게 큰 효과는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항성 전분이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왜 생각보다 적은 효과가 나온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저항성 전분은 식후 혈당 반응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합니다. 대표적으로 밥을 지은 뒤 4도에서 24시간 냉장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혈당 곡선이 유의하게 낮아졌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 갓 지은 밥에 비해 냉장, 재가열한 밥은 혈당 상승 폭이 줄고 곡선이 완만해져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더라도 혈당 피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전에는 소화효소의 접근 제한, 포도당 방출 지연, 인크레틴 반응 변화 등 다양한 생리학적 과정이 관여한다고 설명됩니다. 즉, 저항성 전분이 단순히 덜 소화되는 전분이 아니라 장내 환경과 대사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연구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냉장 보관했을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인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저항성 전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 반응 차이가 미미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밥을 냉장 보관했을 때 저항성 전분이 생기긴 하지만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큼 많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연구에서 강조하는 효과가 실제 생활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밥 자체의 탄수화물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항성 전분이 일부 전분을 변환시켜 혈당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전체 탄수화물 함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의 양을 조절하고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는 식습관이 혈당 조절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번 실험을 통해 혈당이 10 정도라도 낮아지고 제가 늘 먹던 습관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도 냉장 보관해서 먹을 것 같습니다. 여러 연구와 제가 직접 해보고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었다고 느낀 식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식사 순서 조절하기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식후 혈당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거꾸로 식사법인데요. 채소와 단백질을 먹었을 때 식후 혈당 조절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백미보다는 현미나 잡곡을 추천합니다. 현미나 잡곡을 먹으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는데요. 천천히 오르는 만큼 밥을 먹고 간단한 운동을 해준다면 식후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양 조절이 어렵다면 현미나 잡곡을 드시고 식후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곁들이기. 단백질은 인크레틴을 촉진해 인슐린 반응을 개선하고 지방은 위 배출 속도를 늦춥니다. 식전에 계란이나 닭가슴살, 두부 등을 드시고 식사를 하시면 혈당 조절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당뇨인에게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항성 전분 밥이 궁금하신 분은 직접 해보시고 꼭 혈당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혈당 관리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상들을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